자, 성략이 뭐예요? 청약과 더불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어사표시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성낙. 성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뭐 성낙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저기 세 번째 줄 줄거나요. 2번의 두 번째 끝에 납부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 납부의 자유가 뭐냐? 자유는 뭐 계약은 성낙은 자유에서 판다 그래서 납부 자유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성낙도 뭐가 있겠어요? 자, 주관적 합치가 있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 합치 뭐예요? 또 까먹었다. 상대방. 그래서 거기 주관적 합치 성낙의 상대방 이렇게 줄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이렇게 되죠. 자, 성낙은 뭐예요? 특정인이에요? 불특정이에요? 특정인이야겠죠. 그래서 거기 2번 줄쳐놔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낙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외웠어요. 주관적 합의는 상대방의 합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객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 그래서 내용. 그래서 내용의 합치. 자, 1번은 내용의 일치. 내용 동그라미 정확화. 자, 여기에서 이제 행간편으로 잡아요. 변경을 가한 성낙, 행간편 잡아봐요. 내용을 변경. 그러니까 변경을, 근데 청약에 대한 성낙은 내용을 변경에 대한 성낙이 있어.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성낙은 읽어봐요. 객관적 합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읽어봐요. 성낙이 될 수 없고 동그라미. 자, 변경을 가했으니까 변경을 가한 성낙은 내용의 합치가 안 되죠. 그러면 성낙이 될 수 없고 청약을 거기에 행간편 잖아요. 청약을 거절하고 읽어봐요.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죠. 그 자체로.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가한 청약 뭘로 본다? 자, 읽어봐요. 뭐라고? 청약을 거절하고 읽어봐요. 새로운 청약한 것을 본다. 그렇죠. 본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성낙 적격도 결론적으로 존속기간이겠죠. 자, 성낙은 성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된다. 거기 이번에 봐봐요. 읽어봐요. 연착된 성낙, 행간편 딱 잖아요. 자, 성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약자는 연착된 성낙을 읽어봐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성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연착된 성낙도 결론적으로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낙의 효력 발생 시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대여자 사이는 우선주의. 도달주의. 격지자가는 거기다 격지자 옆에다 이렇게 좀 외워줘요. 그냥 이거는 무식하게 외워요. 자, 읽어봐요. 읽어봐요. 객성발. 그래서 격성발. 작년에 출제가 됐죠. 읽어봐요. 격지자가는 성낙은 무슨 표시? 발신주의. 격성발이라고 외우라고. 격성발. 그럼 요걸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격지자간의 청약의 어사 표시는 발신주의다. 어때? X. 청약이 아니라 뭐야? 성낙이야. 격성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성낙의 효력 발생 시기로서 계약의 성립 시기에서 3번에 봐봐요. 사고에 대한 연착 찾았어요? 사고에 대한 연착. 이것도 꼼꼼하게 외워둬야 돼요. 자, 오른쪽 한번 가보죠. 자, 이때 청약자는 연착통지, 청약자, 니은에 줄쳐놔요. 청약자는 연착통지 또는 지연 의무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만약에 청약자가 연착통지를 한 동그라미,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성낙은 단순히 연착된 것이 되어 계약을 성립되지 않으며 이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만약에 청약자가 연착 지연 통지를 하지 않는 동그라미, 자, 성낙 연착 통지를 아는 것이 되어 성낙의 통지 발송 시에 계약이 뭐예요? 성립한다. 자, 그럼 두 가지 정면이네요. 연착 통지를 한 경우는 뭘로 본다? 청약으로 봐요. 그러면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예요?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거 꼼꼼하게 외워야 된다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변경을 가한 성낙 다시 아까 외워보자고. 변경을 가했다 그러면 내용의 합치를 가져오지 않았죠. 그럼 청약과 동시에 읽어봐요. 청약을 거절하고 모전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연착된 성낙은 뭐예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사고에 의한 연착으로서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한 경우는 청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연착 토지를 한 경우 계약은 뭔다?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꼭 생각 꼼꼼하게 외워두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볼래요? 격성발. 자, 그러면 또 하나 갖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갑이 청약을 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을이 또 청약을 했어. 자, 청약이 몇 개예요? 2개. 교차 청약이에요. 교차 청약은 요 청약이 양 청약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읽어봐요. 그 밑에 교동그라미. 자, 교차 청약에서 533조 찾았어요? 동일한 내용으로서 양 청약에 모두 말 때 도달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무식하게 외워요. 읽어봐요. 교도. 뭐라고? 교도. 그러니까 교차 청약은 무슨 시? 도달시. 그렇죠? 교차 청약은 무슨 시에 나타난다? 도달시 효과. 자, 읽어봐요. 교도. 그렇죠? 다시 뭐라고? 교도. 그렇죠? 교차 청약은 무슨 시? 도달시. 무식하게 오라고요. 자, 그럼 알고 봤더니 갑이 청약을 하고 서울이 청약을 해서 그러면 양 청약이 상대방의 말 때 나타나. 도달. 그 이해도 좋지만 일단 무식하게 교도. 뭐라고? 교도. 자, 제 마음 한번 확인한 문제 한번 봅시다. 뭐예요? 몇 과목이에요? 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예요? 공인중개사 과목이야. 6과목이야. 자, 온라인으로 전화를 해서 책 주문합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제가 6건을 주문을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왔어요. 온 순간 이제 뜯어서 뭡니까? 여기에다가 제목을 다 이름을 붙였어. 국합성. 이름을 붙였어요. 반품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쓰는 순간 계약은 실현이 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 봐봐요. 이게 항상 그래요. 초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뒷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널리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초심 읽어봐요. 열심, 뒷심. 쓰디심이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3심지를 굳게 굳건하게 하라고. 우리 11월 달에 올해 반드시 따야겠다. 초심의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봄꽃이 피니까 뒷심이 흐르르르해져요. 합격하려면 초심의 마음으로 꾸준히 해서 뒷심을 발휘해야 돼. 뒷심 발휘해줘야 됩니다. 언제 뒷심을 발휘해줘야 돼? 7, 9, 10 두 달 동안은 진짜 밤낮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심에서 열심히 해봐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 봐봐요. 노량진 중앙생,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아주머니 계셔요. 그럼 저보다 한 4살인가 읽을 거야. 그래서 작년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초심, 11월달, 12월달, 1월달, 3개월 했어요. 2월달 초에 어떻게 하고 다녀요? 자, 봐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거야. 허리 디스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제가 그러잖아요. 마라톤이야, 마라톤. 그래서 마라톤입니다. 꾸준히 뛰는 겁니다. 꾸준히 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뒷심을 잘 발휘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봄이 오니까 이제 서서히 초심도 사라지고, 좀 버텨봐요. 지금 버텨보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무슨 지예요? 서점에 가면 만화책이 있어요. 요즘 만화책은 뭘로 사나요? 비닐로 사놓습니다. 비닐로 사놔요. 근데 가서 이제 책 좀 골라라 그럴 때 이제 빡 고르더니 비닐 닫았어. 그러면 벌써 계약이 끝나는 거야. 비닐을 뜯는 순간 계약이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난주일 까먹어. 읽어봐요. 어사신연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아마 어사신연에 의한 계약의 포인트는 여기 읽어봐요. 비닐을 뜯는 순간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돼.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름을 쓰는 순간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돼. 그럼 거기 밑에 한번 봐볼래요? 어선실현에 의한 계약. 어사실현에 의한 계약. 그래서 사실 동그라미. 사실, 어사실현은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목에다 동그라미잖아요. 어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는데 계약이 성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119페이지 2번이 있잖아요. 어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잘 잡아달라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어사실에 대한 계약은 언제? 사실이 있는데. 봐봐요. 눈 감고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봐봐요. 어사실에 대한 계약은 사실이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이어놓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눈 닦다 보니까 까먹어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사실에 대한 계약은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이 있는데. 그걸 잘 잡아라. 자, 교차 생략은 뭐예요? 교달시. 다시, 교차 생략은 언제? 도달시. 어사실에 대한 계약은 사실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외워서 맨날 빌빌 틀리냐고, 맨날 틀리냐고, 그걸. 그 계약의 승리과 관련돼서 그것만 잘 숙제해주면 뭐예요? 그냥 맞을 텐데. 그러니까,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실함. 절실함이 없으니까 허리 아프고 눈이 빙빙 도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절실함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합격시키려는 절실감이고. 그러니까 마이크 드니까 피곤한 감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번 요번 몇 개월 남은 거 한번 절실해서 한번 따봐요. 그래서 100% 한번 해보자고요. 100%.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집에 가기만 해봐 끝나고. 옆방으로 가요. 전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방으로 가. 자, 문 걸어 잠궈버릴 거야. 문 걸어 잠글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까지를 한 문제라고 잡고, 잘 뭐예요? 지금 체크해 주는 것을 자꾸 애워. 무식하게 애우라고요. 애워져라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끝나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우리 민법 정식에도 많이 들어봤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또 불가능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이 지금 절실함이 없는 거야. 불가능을 읽으면 안 되지. 읽어봐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야지. 불능. 그렇죠? 불능. 불능에는 뭐예요? 애시당초 잘못 드는 거.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 있다라는 거야. 후발적 불능. 아마 원시적 불능은 애시당초 계약은 성사됐죠.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봐봐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양탄자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양탄자로 사갔습니다.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 가게 푹 들어가면 가게 들어가기 전에 뒤로 발락 넘어져서 계약이 성사가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예요? 그게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대표적으로 무슨 불능에 한해서? 원시적 불능. 그러면 거기에다 원시적 불능 평강편 딱 적어놓으라고.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요건에서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급부할 가가 불능에 대해서 읽어요. 알았거나, 읽어봐요. 뭐거나, 알았거나, 읽어봐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알았거나는 뭔데? 악이야, 거나가, 또는이야.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뭐예요? 가실이야.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 가게 주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성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줄 서놔봐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이고 무가실이어야 돼. 선이고 무가실이야. 저는 그냥 제가 그러면 손해배상 받으려고 제가 일부러 팍 넘어져서 악이야 선이야? 악이야. 그때는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악이 및 무가실이어야 돼. 뭐라고요? 악이 및 무가실이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자 봐봐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러면 주인은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가실이어야 돼. 이거라는 것은 또는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알았거나 악이 또는 가실이 있을 때도 성립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데 또는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다? 선이고 무가실이어야 돼. 그때 그 상대방은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 성사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이행이야 실내이익이야? 실내이익. 밑에 가서 실내이익 출전하세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세 개도 못 외워서 맨날 밥만 먹으면 틀리나고. 그래서 제한테 그래요. 야, 엄마, 너 그것도 못 외워! 이러잖아, 애한테 가서. 그러면 그거라도 좀 외워놓으면 뭐예요? 일단 외워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의미에서. 그러면 외우기 전에 생각을 하면서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두 번째, 뭐 해야 돼? 상대방. 그럼 주인은 뭐 해야 돼? 악이. 또는 가실이 있는데. 그럼 상대방은
선이익고 무과실이요. 이행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무슨 실내이익배상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실내이익배상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해결해 준 게 없어. 몇 개 없어요. 거지는 없다고 보면 돼. 그러면 맨 마지막 자 행강편잖아요. 무슨 행위로 물어봐요? 이걸 줄 겁니다. 판례는 원시적 불능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읽어봐요. 인정한 애가 없다. 그러면 불법행위 계약으로 체결한다라는 거. 그렇게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 봐봐요. 뭐라고 나왔어요? 마포 장판 사건이에요. 뉴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갓난아기를 얻고 뭐예요? 엄마가 장판 사러 갔어. 그래서 장판이 뚜루루 무너가지고 애가 압사해서 죽은 사건이 바로 마포 장판 사건이야. 그러니까 장판 사러 가는데 애를 들어가요.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집 옆 동네예요. 바로 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물어줄 수 있는가? 그런 의미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 상황으로 갑시다. 자, 아파트로 갑니다. 자, 요번에 아파트에서 뭐예요? 아파트 빙판길에서 뒤로 발랑발랑 넘어져서. 그래서 누가요? 관리소장한테 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만약 빙판길이 미끄러우면 거기에다 뭐예요? 빙판 주의 이것만 써놨더라도 책임이 회피가 될 겁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치료비를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제 외워봐요. 이제 몇 개만 외우면 돼. 무슨 물렁이 안에서 원시적 불능. 자, 저희는 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은 전이 무과실. 무슨 배상? 이행이익 배상이 아니라 실내이익 배상이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것만 외워두면 이제 거기에다 사례 문제만 적으면 가벌병정만 넣으면 사례 문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은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일단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 계약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계약의 효력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한번 써놔요. 자,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쌍무계약의 특질이라고 써놔봐요. 자, 그러면 현관의 의미를 읽어봐요. 쌍무가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대가성인으로서 자, 대표적으로 당사자죠. 쌍무라는 것은 당사자예요. 당사자. 쌍무계약. 당사자와 너의 관계, 어선성이다. 결련성이라는 거예요. 결련성. 자, 사람의 관계가 바로 결련성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람. 자, 사람을 100번을 한번 해봐. 뭐가 나올까요? 맨날 뭐 사람, 이것도 모르면서 사랑이라고 써요. 자격도 없어요. 사랑이라고 쓰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을 100번을 해봐요.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어디 기업에서, 은행 기업에서 사람이 곧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기업은행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광고 캐치프레이즈로 다는 걸 봤어요. 맞아요. 사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사람의 관계가 무슨 성이야? 결련성이야. 당신과 나의 관계, 결련성. 우리 만나서 안 만났어요? 만나서. 그게 만남이야. 그게 인연이고요. 그러면 그게 결련성. 자, 눈으로 세봐요. 몇 자요? 세 자. 그럼 결련성은 몇 개? 3개 써요. 그래서 성립상의 결련성. 자, 성립상의 결련성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했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논점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어. 그래서 이행상의 결련성. 이게 바로 동시 이행 항변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속상의 결련성. 이게 탄생하게 되네. 존속상의 결련성이 때부터 뭐예요? 채무자 이연 부담이네. 근데 이 채무자 이연 부담주의는 돈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럼 돈이라는 단어에서 채무자에서 채무자 이연 부담주의에서 돈이라고 쓰면 비극이 시작돼. 이거는 뭐예요? 물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물건 관점에서.
자, 그러면 다 나온다는 거야, 결론성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무슨 항변권, 동시 이행 항변권, 채무자 이행 부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이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일단 나온다는 전제 요건으로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적고 쌍무계약의 특징은 무슨 성이다 읽어봐요. 무슨 성? 결련성이라는 거. 그 의미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한번 봐봐요. 그렇게 적어놓고 가로 2번을 갑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쌍무계약의 양채무는 필연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쌍무계약의 무슨 성? 결련성. 1 읽어봐요. 성립상의 결련성, 2. 이행상의 결련성, 3번 전속상의 결련성, 대표적으로 무슨 부담? 이행부담. 이행상의 결련성은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결련성 한번 숙제예요. 자, 읽어봐요. 성립상의 결련성, 읽어봐요. 이행상의 결련성, 읽어봐요. 전속상의 결련성. 뭐 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맨날 뭐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냐, 인마?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와, 그래요? 우리 집이 나가, 그죠? 집 나가라고 그러면 절대 못 나가요.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 그래, 나가요. 그럼 자기 방도 못 들어오게. 그러면 누구 방이냐? 그러면 내 방이다. 나가? 그러면 나가. 그러면, 에휴,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또 까먹었다. 그거 하나 뭐, 승립. 계약이 승립되고, 계약이 이행되고, 계약이 전속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 이행 항변권. 자, 그러면 이제, 자, 동시 이행 항변권에서, 자, 그러면 이제 글씨석에서 이제 연습을 해요. 뭐, 이미 이제 민법도 배웠으니까 까먹지 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살짝 잘라봐요. 살짝 잘라서 눈으로 익혀. 자, 눈으로 익혀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 동시. 동시는 뭐예요? 결련성이죠. 자, 동시는 뭐예요? 쌍무야. 쌍무. 그럼 쌍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당사자예요. 당사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는 뭘까요? 바로 결련성이잖아. 결련성. 자,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글씨를 읽어요. 동시, 쌍무, 당사자, 결련성. 있는 글씨를 보고 확인을 해요.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 자, 여기는 무슨 항변권이? 이행. 그래서 이행상의 결련성이야. 이행상의 결련성. 여기 무슨 건이 있어요? 항변권이 있어. 이 항변권은 이렇게 써놔요. 단지 영기적 항변권입니다. 자,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구적 항변권이 있고, 이렇게 써놔요. 영구적 항변권이 있고 바로 연기적 항변권이 있어. 동시행의 항변권은 give and take. 네가 이행하면 나도 이행한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닙니다. 영구적 항변권은 이렇게 써놔요. 상속에서 한정성인. 자, 소멸시의 주장과 대표적으로 이제 한정성인. 자, 여기 젊은 분이 많은데요. 상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성인과 한정성인이 있어. 단순성인이 뭘까요? 좋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살아생전, 아버지 돌아가시면 뒷조사 해봐야 돼요. 꼭 뒷조사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나쁜 생각을 받은 사람은 뒷조사 해보라니까 뭐예요? 남녀의 분류, 이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뒷조사 해봐야 돼. 아버지 재산이 여기 봐봐요. 아버지 재산이 1억이야. 1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받아버리면, 나중에 터들고 오면 아버지 재산이 5억이야, 빚이. 그럼 몇 억이에요? 5억. 요거는 몇 억? 1억. 그럼 빼면 얼마예요? 4억이죠. 그러면 아버지 단순 승인을 받게 되면 아버지 부채까지 상속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뒷조사를 해봤더니 빚이 5억이야, 마이너스야. 1억이 플러스예요. 몇 억이에요? 몇 억이에요? 4억이죠, 빚이. 그러면 여기 결론적으로 단 한정승인을 받게 돼. 그러면 여기 1억만 주면 채권자가 빚잔차죠. 그걸로 제로로 돼. 한정승인은 제로로부터 시작해. 단순승인을 받으면 마이너스 4억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상속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항변권이다? 영기적 항변권이에요. 자,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은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제 꼭 잡을 거는 이렇게 동시이행 항변권 그러면 요거는 채권이야. 그래서 채권. 자, 채권은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상대권이죠. 그러면 요거는 계약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유치권은 채권 물권.
물건,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요것만 잡아놔도 일단 50%는 이제 따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읽어봐요. 자, 동시, 뭐예요? 쌍무, 당사자, 결련성. 결련성 몇 개? 3개. 근데 그 결련성 중에 뭐예요? 이행상의 결련성.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 동시, 동일성.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 경계계약은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OX. 그러니까 경계계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경계란 구체무를 신체무로 바꿔주는 거야. 구체무하고 신체무가 같아 달라. 무슨 성 이배야? 동일성 이배. 그럼 그로 동시 이행항변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제 다 끝난 거야. 다 끝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요거 하나 가서 밑줄 그어놓으면 돼. 무슨 성? 동일성.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서로 대가적 의미는 채무의 전개. 찾았죠? 요거 하나 조심해서 하나 달아놔야 돼. 1번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밑에 요건으로 가봐요. 이행을 거절하는 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전가하는 상대방의 채무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된다. 물론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쌍무계약이 아닌 범위에도 확장된다라는 것.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권은 언제나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 어때? X. 그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행간편잖아요.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요거 한번 유지하는 한. 요거 조심해야 돼요.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요거 의미를 계속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저절로 되는데 빨리 끌 게 있어. 오른쪽 3번의 효과를 봐봐요. 오른쪽 3번의 효과. 큰 3번 효과 있어요. 자, 요 효과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1번하고 3번. 요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 동시. 읽어봐요. 쌍무. 요거. 당사자. 문제 나가요. 동시 이행 항변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때? X. 누가 주장 입장해? 당사자. 얘가 주장 입장하는 거야. 얘가. 자, 그러면 거기 1번 가봐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사자의 주장, 언형이 있어야 되면, 즉, 법원이 읽어봐요.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동시에서 읽어봐요. 뭐예요? 당사자. 써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이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근데 또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3번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 자동 채권으로 상계는 뭐 된다? 금지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읽어. 자, 동자 행간편. 자, 당자. 자, 우리 불교의 조그만 스님을 뭐라 그래? 동자야, 동자. 불쌍하잖아. 상계금지, 상계금지. 다시요. 동자, 상계금지. 이게 이거 나중에 헷갈립니다. 일단은 무식하게 해오나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읽어봐요. 동시행항변권에서 자동, 그 다음에 동자, 상계, 금지. 자, 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동자, 상계, 금지. 그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두 개,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확인만 딱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옛날에 사시에 가서 한번 틀린 적이 하나가 있어요. 사시에서. 그 밑에 포인트를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동시 이행 항변권의 확장. 찾았어요? 예. 해석상 인정되는 거. 행간편잖아요. 명문 규정으로 인정되는 거.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틀려서. 다음 중 동시행항변권의 그 성격이 다른 것. 그래서 이게 이제 명문 규정의 4개를 갖다 놓고 해석상 인정하는 걸 바로 하나를 틱 집어넣어서 난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서 이게. 그러니까 다음 중 성격이로 전부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4개는 뭡니까? 법률상 명쾌하게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한 거고 하나는 무슨 상으로? 해석상으로. 근데 해석상으로서 이제 그러면 명문으로 인정되는 거 거기 5개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자꾸 숙제하고 해석상 인정되는 거 2개가 그렇게 많이 출제돼. 자, 그러면 122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 봐요. 자,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찾았어요?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찾았어요? 이거는 해석상이야. 자, 가압류 줄잖아요. 가압류 등기 말소와 매매 대금 지급. 이거는 명문 규정이 아니에요. 가압류.
그 다음에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현금 편차나요. 그래서 가압류, 양도소득세 얘네들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요 최소한은 문제 풀기에서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돼. 해석상 인정되는 거하고 명문 규정으로 인정되는 건데 명문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해석상 인정되는 거 계약의 무효 취소, 가압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요거는 우리 뭐 해석상 인정되는 거니까 잘 정리해서 마무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문제를 충분히 이제 공략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각적으로 익혀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동시, 상무, 당사자, 결련상. 이행상의 결련상. 항변가는 연기적, 채권, 물건, 채권, 무슨 상? 동일상. 자, 그럼 또 하나 봐봐요. 여기 가서 다시 하나 써놔요. 당사자에서. 자, 여기에다가 빨간 걸로 하나, 주의사항으로 하나 써놔봅시다. 내가 봐요. 사실인 간섭이라고 써놔요. 썼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무슨 간섭? 사실인 간섭. 요거 한번 읽어봐요. 크게. 어디가 포인트예요? 사실이 포인트예요? 간섭이 포인트예요? 또 다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자, 읽어봐요. 읽어봐요. 간섭법. 여기는 사실인 간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읽어요. 뭐라고? 사실인 간섭. 읽어봐요. 간섭법. 그러면 법은 판사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요거는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해요. 요 사실은 판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요 사실인 간섭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실. 난 지금 까먹습니다. 그러면 사실인 간섭도 누가 주장 입증해? 당사자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 판사님 여러한 사실도 있으니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뭐냐? 읽어요. 이게 원용권이야. 그러면 사실인 간섭과 동시 이행 항변권의 공통점은 무슨 건이 발생한다? 원용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눈으로 익혀요. 내용은 익히지 않더라도. 그러면 나머지는 저한테 이제 맡기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따로 눈 감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동시 읽어요. 상무, 당사자, 결련상 읽어요. 이행상의 결련상. 무슨 건? 판매권. 아니,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뭐라고? 채권. 무슨 상? 동일상. 여기는 원형권. 사실. 동시 원형권이 발생한다는 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저한테 맡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매매는 뭐예요? 또 까먹었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의 특질은 결련성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는 60일의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래서 이행상의 결련성상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정의는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편무. 그럼 동시 이행관계가 없네. 계약 효력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공시법에서. 막 주워 먹는 문제가 막 나오거든. 주워 먹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연부담으로 갑니다. 자, 이연부담. 자, 여기 한번 봐보시죠. 이연부담은 설명을 들어봐요. 이연부담 되게 쉬워. 일단 원칙부터 이제 따져봅시다. 자, 갑이 여기 봐봐요. 갑이 집안채가 있어. 자, 이번에서 이걸 매매하기로 했어요. 매매하기로 했어요. 근데 7일 1일 날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어. 계약식. 자,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자, 7월 26일 날 뭐예요? 자,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 물건을 며칠 날? 7월 26일 날. 왜 7월 26일 날 갑자기 나? 알고 봤더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적으니까 아버지 정신이네요. 날이.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나온 게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7월 13일 날 뭐야? 태풍이 날라와 버려서 태풍이. 그래서 이게 태풍이 흐르르 날아가서 다 전소화돼 버렸어요. 그럼 자 봐봐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채무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물건을 넘겨줄 뭐예요? 읽어봐요.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 그래서 물건 측면에서 얘가 채무자 이험은 누가 부담한다? 얘가 부담한다. 그래서 무슨 부담지? 채무자 이험 부담지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매매들, 이 사람은 그러면 계약이 성사가 됐겠죠. 이 사람은 뭐 받았어? 계약금 받았겠죠. 계약금 끝내줘. 갖다 버려. 갖다 주고 깨끗하게 우리 다 청산하자. 이게 바로 이혼부담의 원칙의 제일 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기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얘의 기책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채무자 이혼부담주의가 될 수 없어. 뭐야? 채무 불이행 책임이지. 그렇게.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뭘로 간다?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다면 뭘로 가요? 이혼부담주의로 간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채무자의 기책사유 없는 동그라미. 없는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돼.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게 되면 무슨 불능이 문제가 돼요?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기착됩니다. 그러면 영원달 코스에서 채무자의 이혼부담주의 요건 읽어봐요. 요건 그 밑에 박스 읽어봐요. 쌍무계약의 후발적 불능. 그러면 저기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일 때. 그 밑으로 갑니다. 효과는 자기 채무의 이행 책임에 뭐예요? 면제. 반대급부 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반대급부는 무슨 의무가 있다? 반환 의무가 있다. 그 정도만 일단 잡아두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다 이제 갑을 병정만 넣으면 무슨 문제가 나온다? 사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의미.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무슨 계약이 나와요? 뭐예요? 산자를 위한 계약. 찾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쓰지 마시고 요거 한번 봐봐요. 일단 요거부터 보자고. 자, 뭐예요? 엄마. 태아. 그렇죠. 태아예요. 여기는 보험에서 태아를 위해서 태아보험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엄마는 계약에서 필요해 안 필요해? 읽어. 요약자. 이 사람은 승낙한락자, 낙약자. 그럼 여기서 태아는 뭐가 될까요? 제3자가 되네. 제3자.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제3자라는 것은 이때는 수익자가 되는 거죠. 수익자. 그러면 읽어봐요. 예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돼. 수익자가 돼요.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누굴까요? 예약자와 낙약자. 그렇잖아요. 낙약자. 근데 여기는 제3자는 뭐예요? 수익자예요. 그러면 엄마하고 예약자하고 계약할 때, 요 제3자는 뱃속에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 당시에 제3자는 반드시 특정돼야 된다. 어때? X. 특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수익을 받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특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의사표시를 했어요.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수익을 받겠다고 낙약자한테 의사표시해서 문제 나가요. 수익자의 의사표시는,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요건이다. 어때? X죠. 계약은 얘네들이 성립요건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수익자의 의사표시는 뭘까요? 이거는 취득요건이 되는 거지.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관계의 의미를 잘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관계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다 계엄자를 위한 계약, 거기에다 크게 써요. 그래서 써요. 요약자. 자, 낙약자 써요. 낙약자. 낙약자. 그 다음에 수익자. 크게 써요. 빈 공간이 있잖아. 깔끔하게. 크게 써봐요. 이렇게 가로를 닫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왜 안 되느냐? 그래 봤더니, 여기 봐봐요. 자, 예약자, 낙약자. 그 다음에 낙약자, 수익자. 예약자, 수익자.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끝. 제3자를 위한 계약. 끝.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자, 시계는 어디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읽어봐요. 보급대. 자, 찾아봐요. 뭐라고? 보급대. 그래서 제가 무슨 병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보급병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급병이었어요. 그래서 자, 커피, 창고에 맨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게야? 보급대. 자, 그러면 여기 써봐요. 이게 보상관계야. 자, 여기 대급부 관계예요. 법부 관계. 여기 무슨 관계일까요? 대가 관계예요. 그래서 대가 관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제3자를 이항계약에서 예약자, 낙약자, 수익자는 요거는 보급대라고 외워두면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 형님님들이 뭐예요? 보상관계 그러면 누구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읽어봐요. 예약자와 낙약자가 무슨 관계? 보상관계. 낙약자, 수익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 거부관계. 그러면 예약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무슨 관계? 대가관계야. 대가관계가 승자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예약자와 낙약자. 보면 대가관계에서 계약이 성립된다. 어때? X. 그러면 계약의 성립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보상관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보상관계에서. 그러면 철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약자와 낙약자. 보상관계. 취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약자와 낙약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 수익자는 누가 되죠? 읽어봐요. 제3자가 되죠. 근데 요 제3자는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의미, 사례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우리 민법에서, 민법 정칙에서 제3자 한번 읊어볼까요? 우리 애호전은 벌써 까먹었을 거예요.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포괄성계인 이해자로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 그럼 요때 수익자 제3자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죠. 그럼 요때 선의의 제3자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읽어봐요. 무슨 자? 예약자, 낙약자, 수익자. 무슨 관계? 보상관계, 거부관계, 대가관계. 관계관계, 보상관계, 거부관계, 보상관계.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자? 여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렇게. 자, 그럼 거기 한번 제3자를 위한 계약 개념 정도 잡으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다 끝났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가 취득하고 부담하지만 계약에 의해서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계약을 뭐라고 그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보상관계, 기본관계 찾았어요? 예, 그러면 1번을 줄 딱 쳐놔요. 예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줄쳐놓고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거기에다 1번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자, 그 다음에 3번의 거부관계에서 낙약자와 수익자의 사이의 관계 찾았어요? 예, 거기가 무슨 관계? 거부관계라는 거. 그럼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기까지가 목표였습니다. 읽어봐요. 예약자, 낙약자, 수익자. 여기 보급대. 읽어봐요. 보급대. 여기는 보상관계, 거부관계, 대가관계. 자, 여기요. 대가관계, 여기. 관계, 여기. 자,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와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잡아 두시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봐서, 자,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125페이지 가봐요. 제4절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의 해지. 찾았어요? 예, 그거는 옆에다 뭐라고 써놔요? 다음 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일 헷갈리는 게 사실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계약의 성립에서 청약과 성략의 관계. 걔네들이 변경을 가한 성략이냐, 영착에 의한 성략이냐, 그거 연착통지에 대한 연착통지 성략이냐, 그걸 조심해서 다뤄놓고 아까 교차 성략은 교차 성략은 무슨 시? 도달시. 어사시에는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자, 그럼 부탁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 책만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돼요. 나머지는 뭐 5월달에 뭐 충분히 문제 풀어 나갈 수 있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계약법이 이제 끝날 거예요. 계약법이 끝나고 우리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강의 고맙고요.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옆방으로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옆방 2차 보강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